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부산에서 구리광산 개발제를 가지고 급등했었던 이구산업이나 대창 같은 종목들이 세력들이 물리면서 어떻게 돌려막기 신공을 보여주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래핀 관련주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하고 대창, 구리광산 개발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 이후에 세력들이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로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을 했냐? 이란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대창과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 또 재료를 내면서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여튼 세력들이 대단하죠. 그들이 맘만 먹으면 하여튼 언제든지 시세를 그렇게 급등락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또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 세력들이 이번에 상한가 갔으니까 막 날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물려있는 종목들을 빠져나올 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관련 재료가 계속 시장에 부각됐던 거고, 대창 같은 경우 추가 급등이 나왔던 배경 역시 그래핀 관련된 재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이 그래핀 자기조립 방막 코팅에 관한 연구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튜브가 강화된 플라스틱의 도장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였다는 소식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그래핀 관련주들을 설명드릴 때 단순하게 그래핀만 보지 마시고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는 종목이 시세를 낸다 그랬었는데 역시 이런 그 재료를 냈습니다. 피닉스 소재 같은 경우도 그래핀 관련 특허를 부과시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 등록번을 보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재부과시켰다는 얘기죠.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탄소 나노튜브 관련 특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를 시켰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것이 대우 AP에서 분사돼서 나왔기 때문에 대우 AP가 먼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차후에 대우 플러스 쪽으로 매기가 좀 이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급락에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지가 그래핀 관련 재료를 가지고 연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그런 비슷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 세력들의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셨듯이 이런 재료들이 당장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테마 논리에 따라서 그냥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역할만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구산업의 모습을 보시면 자, 세력이 이제 부산 구리광산 개발 관련해서 대장주로 상한가를 갔는데 그것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부인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양복에 꼬리를 달면서 일단 일부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였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아직도 물려 있었을 겁니다, 세력들은. 자, 그러면서 이란 관련 재료를 내면서 이제 급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이란 관련 재료로 급등이 나오는 게 이 고점을 뚫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장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구산업이 한번 여기 돌파까지 시도됐던 배경은 대창이 이제 상한가 배팅까지 나오면서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창은 이란 관련된 재료만 있던 게 아니라 그래핀 재료를 부과시키면서 상한가까지 붙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구산업하고 좀 달랐죠. 그러면서 이제 긴 꼬리가 이구산업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물려 있을 때 원치 않게 물린 거죠, 본인들이.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만들었었는데 원치 않게 물려있다가 빠져나올 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련 재료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급등락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대창은 이제 재료가 달랐다. 추가 재료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대창 같은 경우 2등주로 이제 상한가 배팅이 나왔었죠. 구리광산 개발 관련 때. 자, 그리고 이제 급락에 나오고 다 밀렸습니다. 자, 그러다 이란 관련 재료 나오고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란 관련 재료 가지고 상한가 배팅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도 상한가 배팅이 나오고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배경은 이란 관련 재료 갖고는 택도 없는 거고요. 결국은 그래핀 관련 재료 덕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자신들이 물려 있을 때 뭔가 그 기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재료가 약발이 약하다 그러면 긴 꼬리 달고 다시 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긴 꼬리 위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정리하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세력들이 물려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재료를 돌려막기 하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신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 재료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그런 그 그래픽 관련주들 보시면요. 자, 오리엔트 전공 참 대단합니다. 그래픽 관련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연속으로 지금 3일 동안 아주 완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블 갔으니까요, 그냥. 자, 그렇지만 이제 9일짜리 덕분에 이렇게 갔는데 역시 매물 소화를 조금 해야 될 겁니다. 계속 가기에는 이제 부담스럽죠. 워낙 9일짜리가 지금 뭐 50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9일제지가 어느 시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확 쏟아지는 날이 나온다 그러면 다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일제지가 결국 추가 상승하지 않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빠질 때 버텨주거나 오히려 반등을 보이는 종목 이렇게 되면 9일제지의 그런 급락도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 이후에 빠지고 반등 이후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싼 고점을 만드는 기회를 또 잡겠죠. 자, 피닉스 소재 같은 경우 1000만 주씩이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만 저가주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8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더 터져야 돼요. 이것 가지고 상한가에 가긴 했습니다만 다 물려있는 자리가 이제 조금만 반등하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를 더 수반을 해야 됩니다.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정도 되는 대량 거래들을 더 수반을 해야 그래야 매물 소화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라이 여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좋죠. 하지만 역시 재무적 환경은 나쁘다. 그래서 재료빨 가지고 세력들의 수급을 유입시키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래대금은 작아요. 자, 대우 플러스 윗골을 지금 단 부분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연속 수급이 붙으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0억 정도 거래대금도 좋습니다. 과연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요.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 1,050원을 깨지 말고 움직여야지 좋습니다. 여기가 깨지면은 다시 추가 재료를 또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자, 대우 AP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긴 갔습니다만 역시 재료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대우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기존 이제 종목군들 중에서는 상보가 다시 또 재료를 내면서 강하게 붙였습니다. 아주 뭐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관련재를 갖고 있는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매기가 지금 붙고 있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일부 조금 나오면서 밀렸지만 오히려 저가로 떨어지면 미리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재유입되는 그런 그 시점을 잘 노려보세요. 지금 급등락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급등하고 장대음봉 맞고 또 급등하고 장대음봉 맞고 아주 그냥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의 수급은 매물 부담이 되지만 이 저점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수급이 유입되면 얼마든지 다시 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잘 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솔레타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연속 수입되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고점에 진입할 때마다 이렇게 꼬리를 달고 꼬리를 달고 꼬리를 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물을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 때문에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꼬리 부분을 다시 장악하지 않으면은 계속 매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다시 저점 잡혀가지고 재반등하는 시점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매도 지금 대장주인 9일 돼지가 뭐 엄청납니다. 바닥권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지금 500% 지금 급등을 했는데 얘가 한순간에 그냥 매물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급락이 나올 때 다 같이 떨어진다면은 역시 눌림목이 깊어질 거고요. 그런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관련 종목들로 매기가 순환하면서 움직이면 9일 대지도 추가 급락보다는 이제 저점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는 테마주의 논리를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작년부터 올 1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좀 드렸었죠. 방송을 통해서. 시진핑이 결국 항복을 하려면 지수상으로는 상해 종합지수가 이 저점을 다 깨고 2000포인트를 찍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2000포인트를 찍거나 이걸 붕괴시켜가지고 완전히 다 곡소리들이 나야 그래야 시진핑이 한복선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지금 내면서 버티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본인은 뭐 흔히 말해서 앞으로 권력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지만 미국은 다르잖아요.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높더라도 재선 안 될 수도 있고 또 재선이 된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두 번밖에 대통령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뭐 밀고 당기기 하면서 버텨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그 작전은 그겁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만마디 작전으로 어떻게든 간에 그냥 당근 주고 빨고 하면서 어떻게 버텨보겠다는 건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끌게 되면 시장이 어느 순간 이제 피로도를 느끼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도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시점이 돼야 그런 것들이 돼야 비로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항복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버티기 전략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불안한 시장에서 단순 수급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시장이 어느 순간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무너진다 그러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시장을 보시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것은 작년부터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계속 천지는 이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라도 역시 테마가 형성되고 시장에 수급이 몰리는 기회가 있다면 트레이더들은 항상 기회를 얻는 거니까요. 그런 기회를 잘 계속 포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력들이 자신들이 물려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요번에 이런 이구 산업이나 대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샘플 종목으로 생각하고 다른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면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세력이 물린 종목을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